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9강 병원 용어 첫 번째 시간인데요. 29강과 30강은 모두 병원 용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학습 챕터입니다. 어, 병원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병원 용어에 대한 내용을 두 번의 시간에 나누어서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병원 용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의학 용어가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면 더 좋을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해당되는 용어들은 어떤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의미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보다 여러분들이 그 진료과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병원 상담 실장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 사실 똑같습니다. 그 해당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것과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는 이 어떤 그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내가 계속 모른다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해당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야 내가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 용어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의학 용어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진료과를 표현하는 의학 용어, 그러니까 진료과를 설명하는 용어와 그리고 해당 진료과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진료 내용의 필수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진료과를 설명하는 내용, 진료과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상담 실정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 부분에서 왜 필요하느냐? 바로 의료인이 자주 사용하는 의학 용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전달된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만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차트를 보지 못하는 병원 상담 실장은 사실 참 직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 언젠가는 한계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를 읽을 수 있으려면 용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모르면 좀 더 추가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어려운 의학 용어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 입에 이렇게 착착 붙어야겠죠? 어려운 용어를 착착 붙어서 이야기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착착 붙어서 이야기하는 나의 이 의학 용어를 너무 남발해서는 또 안 되겠죠. 네, 맞아.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께서는 다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너무 착착 붙는 어떤 용어만 자주 사용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 내용에 있어서 또 반대적인 입장으로 가는 거죠. 의학 용어를 오히려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역할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풀어주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항상 쓰는 용어, 이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가장 많이 아주 통용어처럼 쓰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 네 가지의 용어예요. 요 포인트를 네 가지로 좀 잡아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환자죠, 환자.
우리가 환자를 페이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이션트라고 하면 환자구나, 환자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환자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피버예요. 이건 뭐냐면 열이죠, 열. 자, 열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피버 어때요? 피버 높네. 이거 좀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한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료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열이라는 단어보다는 피버 이게 더 깊게 이미 익숙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파악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병원이라면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대부분 많이 시행하고 대부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퍼레이션이죠. 뭘까요? 수술입니다. 물론 수술을 하지 않은 1차 병원도 있어요. 그렇죠? 의원급. 그래서 어떤 그 병상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1차 의원급은 이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자, 다음 바이탈 사인이에요. 자, 바이탈 사인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환자로 가셨을 때 바이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뭐 말 그대로 뭐 반려묘라든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수의학 쪽에서도 바이탈 체크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바이탈은 정상적이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대체 바이탈이 뭐야? 그렇죠. 그래서 바이탈은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바이탈 사인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체온, 그리고 맥박, 그리고 혈압, 그리고 호흡이에요. 이 4가지는 정상적인 수치, 정상 범위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또 가늠하죠. 그래서 이게 바이탈 사인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내 몸이 지금 현재 잘 큰 문제 없이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의료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이제 깊게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의학 용어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단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프로세스 투게더 빌드예요. 자, 이것이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접두사, 어근, 그리고 전미사가 모두 다 합쳐져서 하나의 어떤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콘이라던가 스트럭트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보면 이 2가지로만 보면 동사죠. 그쵸? 네, 뭐 건축하다, 건설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ION이 붙게 되면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의 명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construc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합이 됐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의학 용어는 사실적으로 실용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흉부외과 그러면 이제 흉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실용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계의 국제어로서는 그리스어하고 라틴어가 어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어를 잘 살펴보시면 다소 일반적인 어떤 그 어감이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어로 어떤 그 그리스어나 라틴어의 어원이 많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조합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어 요소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명사가 되지만, 사실 우리 그 의학 용어는요, 비조합어로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접두사, 어근, 전미사 통해서 어떤 동사가 또 이제 명사화 작업이 돼서 어떤 하나의 그 단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어의 진료과, 특히 진료과를 압축해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이런 어떤 조합어들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렵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단어가 형성이 되는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한다. 네, 무조건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 없어요. 네,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있는 진료과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럼 진료과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우리가 뭐 흔히 말해 뭐 내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 신경외과에서 왔어요. 신경외과 빨리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NS 왔어요. NS 호출해 주세요. NS 담당 계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진료과의 용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협진이 많고 해당되는 진료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료과를 표현하는 그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좀 숙지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료과와 해당되는 이 진료과 내용을 용어를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과는요, 우리가 MED라고 부르는데요. MED. 이 MED는요, 먼저 인터널 메디신이라고 하는 이 내과의 축약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디신은 의료입니다. 의료. 그래서 이 의료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무슨 어떤 의료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과에 있어서 이 MED는 여기 메디신에 압축되어 있는 약자를 뜻한다라고 해서 이제 내과를 의미하고요. 일반 외과에서 이제 이 서저리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일반 외과, 흉부 외과, 신경 외과, 외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 전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서저리 굉장히 많은 이 용어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인식이 됐을 것이고, 그러나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습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서저리라고 하는 용어, 단어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외과는 여기 GS라고 부르는데 이 General Surgery가 이제 압축돼서 약자 G와 S를 따서 GS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흉부외과는요, 그리스어, 이 라틴어에 대한 어원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흉부외과를 우리가 CS라고 부릅니다. CS.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토라식이라고 하죠. 이 토라식은요, 흉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디오바스큘라라고 하는 카디오바스큘라 서저리, 요거는 뭐냐면 심혈관 외과예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흉부외과는 이 체스트 서저리라고 해서 이거 또한 체스트도 흉부, 가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흉부 외과다라고 해서 C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경외과는요. 자, 외과니까 당연히 서저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신경, 그래서 뉴로 서저리의 약자인 N과 S를 사용한 NS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정형외과죠. 저는 정형외과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OS 굉장히 OS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맨날 입으로 뭐 달고 살았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OS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형외과는요, 우리가 이 어원이 이 그리스어예요. 이게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오르소페딕이라고 해서 뭐 고든, 뭐 올바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서저리 외과다. 즉 뭐 어떤 뼈, 본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바른 자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OS다라고 부릅니다. 자, 성형외과는요, 플라스틱 리컨스트럭션 서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서 간단하게 P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피부과와 함께 협진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피부 성형외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부과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피부과는 더마톨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DR, PS는 자주 같은 어떤 협진이 많다. 그리고 실제로 피부 성형과를 많이 간판에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DRPS 아셔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부인과는요, Obstetrics and Gynecology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O, B, G 그리고 이제 Y를 따서 OBGY 이렇게 부릅니다. 자, 소아과는 Pediatr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와 D를 따서 소아과라고 부릅니다. PD. 그래서 이제 OS, PS, 그다음에 OBGY, 그다음에 PD, DR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안과, 치과 이렇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안과가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부르고 이제 요렇게도 부르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그냥 EYE라고 해서 요렇게 안과를 요렇게 표시를 요즘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과를 먼저 설명드리면 요 뜻은 뭘까요? 네, 융탈몰로지라고 해서 이제 안과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안과라고 해서 요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서 요렇게 표현한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뇨기과는 뭐예요? 네, 유롤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U와 R, 그래서 UR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비인후과는요, 우리가 목이 아파요, 뭐 코가 아파요, 네, 그다음에 뭐 귀가 아파요, 그렇죠? 그럴 때 주로 많이 가는 게 이비인후과죠. 그래서 ENT, 그래서 ear, 그다음에 nose, 그다음에 and 이게 뭘까요? 목입니다, 그죠? throat죠, throat. 그래서 목. 그래서 귀와 그다음에 코와 그리고 목을 주로 보는 진료과가 바로 이비인후과 ENT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우리가 아주 크게 딱 따로 떨어뜨려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 병원이 별도로 따로 진료과가 있듯이 이제 치과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덴티스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과는 이렇게 길게 하나의 약자를 따지 않고 덴티스트리라고 부른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정신과죠. 정신과는 NP라고 부릅니다. 뉴로사이키아트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신경과. 아까 우리 그 신경외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뉴로서저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경과는 뉴럴로지를 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는 NU. 자, 마취과는요. 네, 마취과는 애니스테틱스라고 해서 AN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정의학과는 패밀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F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패밀리 메디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EM 응급의학과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Emergency Medicine이라고 해서 응급의학과를 우리가 EM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재활의학과 이건 이제 RM이죠. RM 이게 똑같이 메디슨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RM은 이 R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rehabilit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rehabilitation medicine이라고 해서 이 R과 M을 따서 R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사선과를 우리가 요즘은 이제 영상의학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방사선과는 그 라디올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R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D. 자, 우리가 DR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피부과를 더마톨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DR이죠. 여기는 이제 RD입니다. 이거 꼭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가 있어요. 똑같이 방사선에 해당되는 이제 라디션이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선 종양과는 그 레디에이션 온콜로지라고 해서 RO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O라고 부릅니다. 자, 핵의학과는 뭐라고 부를까요? 핵의학과는 뉴클리어 메디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M. 자, 진단검사의학과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메디신이 또 들어가네요. 그래서 L이라고 표현되는 이 L은 바로 레보레토리 메디신을 따서 LM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CP는 바로 임상병리과를 의미하는데요. 이 CP의 C는 클래리컬 그리고 이 병리과라고 해서 패솔로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CP 이렇게 부릅니다. 자, BE는요. 의공학과라고 하는데요. 예, 요 B는 이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엔지니어링 해서 의공학과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AP라고 하는 것은 해부 병리과를 뜻하는데요. 이 해부 병리과를 뜻하는 이 용어는 어마토미컬 패솔로지라고 해서 A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이런 진료과를 표현하는 진료과 용어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가 해당되는 진료과가 어느 부분인지 혹시 그 부분이 결정이 됐다면 그 해당되는 또 진료의 내용에 필요한 병원 용어를 또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 여러분들의 의학용어 공부 권투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